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아두이노 NMR 53번째입니다. 라스베리 NMR 시리즈로 저번에 얘기했던 이제 아두이노 계속하고 아두이노 NMR 그 다음에 진큐 칩 갖고 이제 측정기 쓰는 거 쭉 리스트업 한 거에 지나지 않으니까 기회 닿는 대로 계속 좀 써야겠죠. 그리고 MRI 들어가는 거 하고 계속 SDR은 아직 시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웹사이트 오픈 웹사이트도 계속 해나가고 이번에 이제 양자역학이나 힐버트 스페이스 이런 좀 간단한 범위, 간단하지 않죠. 그 좀 작은 범위가 아니고 좀 더 넓은 범위를 좀 얘기하려고 해요.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모르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면 잘라야겠죠. 수학하고 물리학 얘기를 굉장히 폭넓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번엔 특히 콜텍스 M 코드에 대해서 암 콜텍스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API하고 드라이버라는 관점이라고 봐야겠죠. 우리가 이제 쉽게 접근하는 그런 개념의 관점에서 조금 자세한 얘기를 실무로 끌고 들어가기 위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콜텍스 M에 대한 코드에 이제 API하고 이제 드라이버하고 저번 영상에 이제 끝 무렵에 얘기했던 그 진큐 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ZINQ 스페링은 이렇고 요거는 암칩 ARM 프로세서에다가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 이렇게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FPGA가 있으면 우리가 대부분의 아날로그 회로도 디지털로 바꿔서 요 보드에 다 때려 넣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에부터 얘기만 하고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요거죠. 글씨가 좀 안 없어지면 좋겠는데 여기 또 조작하려면 또 없애야 돼요. 요거 아두이노인데 MKR 비도 4000인가 그런 이름인데 VIDO 요것도 FPGA가 들어있고 암칩이 암 프로세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좀 규모가 작지만 진큐 칩 쓰는 거랑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비도 칩에서는 암 프로세서하고 FPGA가 이렇게 두 개의 칩이 들어가 있는데 진큐 칩은 그게 하나로 들어가 있죠. 하나의 칩 안에. 그래서 이제 사이즈나 이런 게 다르지만 기본 아키텍처라고 그럴까? 구성은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아날로그 회로를 요걸 디지털로 바꿔서 집어넣고 요 오른쪽 게 됐든 왼쪽 게 됐든 그리고 이제 센서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 아날로그 회로는 해서 집어넣으니까 없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요 빨간 거 더하기 요 센서 또는 요 녹색 파란 거 더하기 센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던 것도 계속 해야죠. 지금 그 멈춘 데는 또 나름 제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두이노도 하다 멈춘 것 같고 또 다 끝나고 다음 하지 왜 자꾸 일어나 좀 싶을 거예요. 라스베리도 마찬가지고 또는 아두이노하고 라스베리하고 따로 똑같이 해도 되고 이들은 DDS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고주파 발생하는 쪽도 없고 다음에 요 아날로그 회로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따로 달아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을 다 더해야 이제 NMR이 되겠죠. 근데 이 FPGA라는 게 이렇게 보니까 아두이노에서 우리 포트 앤 레지스터 그런 거 한 적 있잖아요. 여기 그림이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빨리빨리 못 찾아요 제가. 여기 있네. 여기 좀 그림이 그때는 이제 이 알두이노의 아트멜 칩을 대상으로 얘기한 거였죠. 그래서 이 다리들, 칩의 다리들이 포트하고 레지스터는 이제 메모리이고 포트는 그 전기줄 연결하는 그 각 요 다리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리 몇 개씩 묶어가지고 포트 A, 포트 B, 포트 C 뭐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하드웨어적인 포트,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메모리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거의 그 연장선상에서 FPGA를 접근하면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전반적인 윤곽이 되겠죠. 중요한 포인트들. 또 뭘 빼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요 진 키보드 빨간 거 하고 그거와 보다 좀 사이즈는 작지만 FPGA하고 ARM 프로세서로 구성한 요 알두이노 비도라는 보드를 아직 안 지웠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요 빨간 게 됐든 또는 요 파란 게 됐든 쓰겠다 그러면은 요 파란 게 이제 급수가 좀 낮으니까 시작하기가 더 좋겠죠. M0 플러스 ARM M0 플러스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을 접근하는 거를 굉장히 좀 어려워서 좀 쉬운 말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PC에서도 이제 새로운 하드웨어 이렇게 붙이면 API나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나 또는 조작을 이렇게 못하네요. 또는 이제 드라이버 같은 거 이런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드들을 사용하려면은 이제 쉽고 좀 큰 개념으로 볼 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가 좀 뭐 라이브러리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 하드웨어에는 이제 드라이버가 필요하겠죠. 뭐 이 안에도 이제 말하자면 컴퓨터가 들어있지만은 ARM 칩이 이런 게 필요하겠죠. 이게 요 소프트웨어가 공짜로 받은 거라 상당히 좀 잘 안 움직여요. 요 API는 이제 소프트웨어니까 여기서 이제 C로 시작하려고 그래요. C 대문자가 낫겠죠? 캡이 눌러 C. 다음에 이제 그러한 이제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또는 라이브러리 이런 게 라이브러리를 모아놓은 게 있어요. ARM 측에서. 그래서 ARM에 CMSys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CMSys 이런 라이브러리를 이제 다운받아 가지고 우리 각자 컴퓨터에 아예 그냥 갖다 놔야 돼요. 설치해 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다 쓸 수가 있죠. 굉장히 방대한 라이브러리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를 동작시키려면은 FPGA 또는 ARM 칩 저거를 그 하드웨어 동작시키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 툴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MDK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ARM 측에서 제공한 건데 ARM. 아직 눈이 좀 시원치가 않아가지고 잘 찾지 못해요. MDK. 요게 이제 우리가 아두이노 하면서 스케치 갖고 좀 느려서 스케치로 만든 그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아트멜 스튜디오를 또 우리가 도입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걱정이, 아이고 이거 암칩 또 하려고 하면 또 아트멜 스튜디오 같은 거가 AVR 말고 암칩게 또 필요하겠구나 걱정을 했잖아요. 아니나 다르게 필요하네요. K 문자를 쓰죠. KEIL, K이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ARM MDK로서. 그래서 여기 있으면 이제 하드웨어적인, 우리가 하는 게 사실은 그 칩을 하드웨어를 쓸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버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API를 CMCS 라이브러리에서 잘 갖다 쓰고, 그다음에 요 K이라는 툴을 써가지고 우리 아트멜 스튜디오나 아두이노 스케치 쓰듯이 요 툴로 요 드라이버에 해당하는 것들을 만들어야겠죠. 하드웨어를 움직이게 해주는 것들을. 지금 뭐 매트랩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비싸지 않고 그냥 공짜로 할 수 있는 거 없나,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뒤져봤어요. 근데 결론은 그냥 매트랩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매트랩은 지금 저도 좀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자세한 거를 제가 여기서 저기 다운받아 쓰는 거거든요. 그 토렌트.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제가 언급을 할게요. 아마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걸 한번 지금 설치를 해보고 있는데, 토렌트로 받아서 거기 보면 되게 이제 그저 크랙하는 것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잘 돼야겠죠. 물론 이제 그 GNU 프로젝트로 나오는, 이제 우리 저번에 봤었죠. 옥타브니, 사일레빈이 뭐 이런 것들, 이런 그런 것들도 지금 이렇게 대기는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요 다운받은 걸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크더라고요. 18.7기가든가 다운받은 것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신화에서 그 광디스크 있잖아요. 광디스크 이렇게 포터블한 거, 거기다가 거기다 설치하고 있어요. 또는 이제 매트랩 이런 게 좀 자주 쓰일 것 같아서 앞으로 들고 다닐 수도 있게 이제 그렇게 좀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 광디스크에 따로 설치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좀 약간의 모험을 좀 시작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그 이미징 영상을 만들겠다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좀 어려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전에부터 얘기해오던 그 미네소타 대학, 미국 대학이죠. 그 미네소타에 있는 주에 있는 그 대학, 거기서 준비한 오픈 소스를 좀 가이드라인을 삼아서 하죠. 이제 여기에 있는 게, 물론 이제 우리가 쓸 하드웨어는 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요 아두이노 FPGA가 붙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칩은 이제 ARM M0 플러스 가장 그 가성비가 좋은 마이크로 칩이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ARM 아키텍처로 좀 넘어가서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하던 이제 얘기하던 그 포트 앤 레지스터를 써가지고 좀 더 빨리 이제 펄스도 만들고 고주파 펄스도 내보내고, 또 그걸 이제 신호가 들어오면은 디지털로 바꾸고, 이제 그런 걸 좀
하다가 이제는 이제 ARM 칩에서 ARM 아키텍처에서 그걸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여기 좀 범위가 좀 넓은 편이라서 뭐 하나를 다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것보다는 이렇게 훑어보고 또 깊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가이드라인을 조금만 보고 이전에 얘기된 대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GUI죠. 그래픽할 유저 인터페이스는 매트랩이라는 그 소프트웨어 패키지인데 그것도 일종의 언어라고 봐야 되겠죠. 매트랩 언어. 요 전에 얘기했던 이제 행렬 매트릭스 뭐 영화도 있잖아요.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그 원리를 사용하는 언어다. 그래서 매트랩을 써서 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 대표적으로 나온 것처럼 요 블럭, 그러니까 우리가 고주파면 고주파 블럭, 그 다음에 또 영상 쪽이면 이제 경사자기장 블럭, 또 신호를 ADC 하면은 ADC 블럭, 이렇게 블럭별로 여기 이제 그 AVR 칩에서 상태기계, 스테이트 머신이나 또는 그런 방법을 하기에는 조금 프로그램이 좀 많고 크다 그럴까? 그래서 이 방법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 매트랩 언어가 블럭별로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이 전체를 시스템으로 봤을 때 그거에 이제 하부 시스템, 서브 시스템들을 각자 동작하게 만드는 그런 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게 이제 하드웨어로 가서 말하자면 이제 ARM 칩으로 가서 그게 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한 게 바로 전에 얘기했던 이제 좀 커다란 개념, 쉬운 개념으로 그 소프트웨어는 이제 API, 즉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그런 게 좀 필요할 거고, 또 각 그 하드웨어가 동작하려면은 드라이버 같은 개념의 그 하드웨어를 돌려주는 어떤 그것도 이제 소프트웨어겠죠. 그런 게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가 돌아가면은 이제 결과가 이렇게 이제 나와서 우리가 이제 영상을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건 아마도 지금 생각 중인데 요 비도라는 거, 요 칩으로 뭐죠? 요걸 하고 지금 우리가 쓰려고 그러는 요 진큐하고 같이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요 비도라는 거는 ARM M0 플러스이기 때문에 요 진큐 칩에 들어있는 그 ARM 칩, ARM 콜텍스 A거든요. A7으로 지금 기억하는데, 일전에 그 ARM의 아키텍처의 뭐 전체 모습을 보긴 봤는데, 한번 좀 기회 잡아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이쪽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위주로 한 ARM A 시리즈에다가 FPGA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쪽은 그 머신 시리즈, ARM M 시리즈의 FPGA가 이제 밖에 취입으로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두 개가 같이 한 칩에 들어가 있고, 어쨌거나 이제 하나는 A 시리즈고 하나는 이제 M 시리즈니까 그 우리가 사용하는데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크게 얘기하면은 요 A 시리즈는 자기가 혼자서 나 홀로 스탠드 얼론이라고 그러죠. 자기 혼자 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성능이 과연 캐파가 얼마나 되냐 하는 건 좀 해봐야 알겠어요. 그래서 한 장으로 되는지 좀 보도록 하죠. 몇 가지 또 이제 고려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빼놓고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걸 얘기하면은 또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요 코드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잘 모르겠잖아요. 이거. 스펙은 좀 봤었어요. 요거 다시 좀 제가 순서를 그래서 이제 매트랩 얘기했고, 방금 얘기했던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이제 C++로 지금 구성을 했다, 이제 그 얘기죠. 근데 이제 하나를 더 봐야 되는데, 요 시뮬레이터를 또 한번 또 봐야 되죠. 요것도 입구까지만 이번에는 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인트로덕션이나 요거 자체를 또 다운로드 해가지고 요 시뮬레이터는 또 따로 설치를 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시뮬레이터를 보면은 좋은 게 이렇게 플러스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메모리에 이제 어떤 영상 데이터가 들어가 있나, 그거를 이제 풀이 변환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짜 영상 데이터가 나오는 거. 물론 이제 이렇게 그 아티팩트 그래가지고 그 잡음이랄까, 그 잘못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거 없애는 게 이제 또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거나 하여튼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는 것까지 이제 쭉 하고, 요거 자체 이제 GUI도 좀 준비가 돼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중요시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 NMR에서는 이제 코일, 레이더의 코일과 같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비유한 코일, NMR 코일, 여기서 이제 MRI 코일 그러면 되겠죠. 그 코일에 이제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나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다른 기법들을 또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요 시뮬레이터가 요거 자체가 이제 어찌 보면은 MR 피직스를 배우는 사람들이 또는 이제 그냥 펄스 시퀀스보다 좀 임상,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찍어서 이 사람 어디가 아프다 하고 알 수 있는 그 임상 MRI 시퀀스까지 이제 서로 이제 배우고 이제 또 새로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 교육용이면서 또 이제 개발용이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또 다운 받아 가지고 이제 또 해봐야 되겠죠, 실무적으로.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전에 펄스 시퀀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얘기했지만, 좀 더 폭넓게 화학 쪽을 포함해서 원래 이제 그 원조 NMR에 뭘 하나, 거기서 이제 T1, T2 하는 스핀 이완 시간부터 시작해서 화학 분석을 어떻게 하나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 이미징 영상은 어떻게 얻어내나 하는 거. 우리 이제 아주 쉽게 영상 장치를 하나 NMR에 더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다음에는 이제 요 매트랩으로 가서, 요 매트랩을 지금 뭐 설치하고 있는데, 전에 얘기한 것처럼 토렌트 일단 그걸 써서 크랙 버전을 좀 먼저 해보고 있어요. 근데 잘 돼야 할 텐데, 궁금한 게 이거 라즈베리에다 하면 안 될까? 그래서 그걸 매트랩을 라즈베리 파이에 하는 거, 그거부터 좀 알아봤거든요. 하여튼 이제 큰 대목은 매트랩은 요것도 이제 상당히 돈벌이에 관심이 있어서 시작된 것 같아요. 요 매트랩 언어 자체는. 그러니까 요거 탁 잡은 거예요. 요거 돈 되겠다 싶어서. 그만큼 또 우리가 좀 써야만 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인텔 X86 아키텍처에 칩에서 되도록 그렇게 좀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건 윈도우, 우리 그냥 보통 PC에서 쓰는 걸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그만 거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뭐 지금 쓰고 있는 이제 그 저 라떼 판다라는 거 이렇게 손바닥만한 조그만 윈도우 PC 현재 자석 시뮬레이션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걸 써도 되긴 되는데 일단 시작은 우리 PC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익숙하니까 좀 더 라스베리 파이 리눅스보단 좀 더 익숙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어서 또 그럼 그것만 되냐 해서 매트랩을 전번에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니까 거기 이제 사이랩이나 또는 옥타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GNU 옥타브 이제 설치하는 거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라스베리 파이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인 데비안에 되나 뭐 그것도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트랩은 윈도우에서만 된다고 이제 우선 생각하고 요 리눅스 버전들을 그러니까 GNU 공짜를 하는 거는 이제 리눅스에 되면은 리눅스의 한 종류인 라스베리 파이의 데비안 거기에도 설치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걸 좀 보고는 있어요 옆으로. 근데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시작을 못 하니까 요건 제가 또 하고 먼저 그 우리 그냥 윈도우 PC에다가 우리 PC에다가 매트랩을 설치해서 쓰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여러 가지 찾아봤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FPGA에다가 이제 아날로그 쪽을 어떻게 프로그램해서 넣냐 하는 거. 그걸 이제 그런 걸 이제 카스텀 IP 블락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얼마 전에 잠시 언급했던 비바도라는 요 또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 게 벌써 이제 아트멜 스튜디오 우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건 AVR 칩, 그 다음에 ARM 칩에 대해서 K1이라는 거 그거 했고 해야 되고, 다음에 또 비바도라고 FPGA 안에 FPGA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툴, 뭐 그거는 이제 꼭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또 여러 가지 찾아놨는데 그거 좀 익히려고 한 거네요. 다음에 이제 매트랩도 방금 전에 봤던 요 케일이라는 거, 그 설치는 이제 그냥 케일 또는 케일 인스톨 해가지고 그 사이트를 가면은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페이지. 요거겠네요. 굉장히 느리네요. 별로 나오죠? 또 이제 다운로드하는 사이트 가서 이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ARM에 대한 얘기니까. 다음에 이제 요 매트랩도 그 컴파일러를 좀 다운 받아가지고 요거 GW 요거 이제 공짜죠. GNU, GW 뭐 이런 거 공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요 컴파일러는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많이 써보질 않아서 정확하게는 이제 해봐야 알겠는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설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익혀야 될 것도 많고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전번에 이제 양자역학에 대해서 좀 얘기했잖아요. 요 MRI, NMR 하려면 이제 피직스 물리학이 조금 필요하고 최소한도를 이제 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요분 사이트도 제가 11분 40초 짧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 10여 분은 꼭 좀 투자하시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걸 여기서 이제 같이 제가 또 반복하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우리말로 돼 있고 하니까 이분이 설명하는 거를 또 다시 설명하는 건 뭐 거의 의미가 없어서
이걸 좀 꼭 보시라고 그랬거든요. 10분 투자하시면은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거, 좀 구체적인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었죠. 다음에 이제 이거 좀 꼭 보시고요. 또 이 양반도 그 아주 그림을 정말 정성스럽게 그려가지고 요건 8분인데 물리학 전반을 피직스를 아주 잘 설명을 빠짐없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이 사람이 이제 Map of Physic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좀 굉장히 관심이 넓더라고요. 뭐 수학도 좀 그렇게 정리해 놨고 수학, 물리학, 뭐 생물학, 무슨 뭐 컴퓨터 사이언스 해가지고 쭉 뭐 10분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물리학 쪽은 방금 전에 아주 기본적인 거 좀 힘들어도 한 10여 분 좀 투자하시고 물리학은 이제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걸로 이제 우리가 곧장 MR 피직스로 그건 굉장히 좀 더 자세한 거잖아요. 한 조그만 분야 그쪽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이걸 조금 그 훑어보고 가는 쪽으로 하죠. Topics going from galaxies in the depths of space right down to subatomic particles. 이 소리가 들어가는 건지 잘 If you don't already 모르겠네요. know physics, it's difficult sometimes to see how all of these different subjects are related to each other. So this is my attempt to show that in a map. So this is the map of physics. 소리가 들어가는지 확실치가 않네요. 물리학에 대해서 뭐 한 8분 동안 얘기를 고전 물리학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자역학 그리고 이제 상대론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네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옛날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뉴턴이 뭐 사과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흔히 먼저 얘기를 꺼내죠. 뭐 중력 얘기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게 중력이죠. 사실은 그런 거 하려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미적분학 이런 것도 딴 수학자하고 같이 거의 동시대에 만들어냈잖아요. 생각하는 그 연장으로. 그래서 이제 수학하고 이제 같이 가는데 그래서 뭐 운동의 법칙이라는 거.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뭐 미는 힘, FMA, F는 MA 또 돌리는 힘, 토크 그게 같은 형식으로 표현된다는 거 전에 한번 봤고요. 그래서 원자핵이 움직이는 거 얘기를 좀 했었고, 뭐 여기 이제 그림 있는 그대로예요. 뭐 그래서 뭐 지구가 도는 거, 뭐 프리즘의 빨주노초 파남보 나오는 거, 뭐 현미경, 만원경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해왔죠. 우리 조선 시대 그거 굉장히 놀랬죠. 그런 거 보고. 그래서 이런 건 전부 이제 빛 해가지고 파동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파동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뭐 그건 이제 기하강학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반사되고 뭐 굴절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중학교 때도 조금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그 전기하고 자기 쪽으로 그거 이제 그거를 이제 보통 대학원에서 배우는데 4개의 방정식으로 요약을 하죠. 맥스웰 방정식 그래가지고 그러면 전파. 근데 그 전파가 결국은 빛의 한 종류라는 걸 우리가 또 알아내죠. 그래서 빛이나 전파나 같은 거다. 그런 얘기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요 고전적인 역학이다.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역학하고 전자기학 이런 거. 거기에 이제 그 유체가 움직이는 거, 물 흐르는 거 이런 거. 이제 유체역학, 플루이드 메카닉스 그런 얘기가 좀 있어. 요건 이제 비행기 날릴 때 무지무지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요 얼마 전에 얘기했던 벡터라는 거의 계산하는 방법이 좀 쉽진 않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요 저 혼돈. 이 성서도 보면 처음에 태초에 혼돈이 있다 이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성경책 보면은 뭐 혼돈. 굉장히 복잡한 현상을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초기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제 물리학에서는. 아마 이제 뭐 열역학이라는 또 분야가 있죠. 이거는 무지하게 많은 대상을 상대로 할 때 통계적으로 다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너지라는 걸 접근을 하는데
요거 전체가 이제 고전적인 물리학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눈에 들어오죠, 요 그림이. 아, 이런 거, 뭐 그 정도. 10분 안에 이렇게 보고 아, 이런 거 하는 거. 이거 굉장히 기계적인 세상이죠. 그래서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 기계공학 하는 게 굉장히 이제 각광을 또 받죠. 전자공학 이런 게. 또 별도 보고 새로운 별도 발견해내고 그러다가 이제 이걸 치워야겠네. 잠깐만 쉬고 요 그림을 없애요. 될 것 같아요. 멈추기는 조금 그렇고요. 여러 군데가 터져 있어가지고 계속하죠. 그래서 이제 요 바로 전에 얘기했던 이제 양자역학 얘기가 나오고 요 상대성 이론은 이제 누구나 다 많이 익숙하게 들어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빛이 어느 속도를 넘지 못한다 이제 그런 거 우리 다들 그냥 들어서 알고 있고 이거의 결론은 이제 원자폭탄 터졌잖아요. E는 MC 제곱 이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저거 자체 안 들어본 사람은. 근데 이제 그건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이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제 중력을 우리 눈에 좀 보이게끔 좀 상당히 하고 있죠. 근데 문제가 이제 여기서 생기죠. 즉 양자역학하고 두 개가 합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원자 이런 거 얘기하는 양자역학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우주의 이제 그 상대성, 일반 상대성, 중력 얘기하는 거고 안 맞죠. 실제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런 거 없다, 뭐 이랬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합치는 게 이제 오늘날의 이제 그 숙제죠. 그건 어찌 보면 이제 단지 물리학자들의 숙제라기보단 우리의 삶과 죽음을 넘어선 거의 그런 경지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와중에 이제 요거는 재미난 얘기라서 아인슈타인이 이제 E는 MC 제곱 그래서 질량하고 에너지하고 같다는 걸 얘기하니까 어떤 물리학자가 찾아와가지고 요거 원자핵 분열을 쓰면은 폭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아인슈타인한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뭐라 했냐면 처음에는 야 임마 그거 종이 위에다 쓰는 이론이지 그게 진짜인 줄 알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핵물리학 이런 게 나오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참 잘했는데 원자로 뭐 그걸 막 망가뜨리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 수학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이제 그룹이니 서클이니 필드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이제 군, 환, 체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이제 수학의 체계 얘기를 조금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룹이라는 거는 이제 더하기가 되는 그런 데고 환이라는 건 곱하기까지 되고 요 필드라는 건 이제 우리가 뭐 장풍 이러면서 뭐 전자기 장, 뭐 전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필드인데 그 필드 중에 이제 중력 필드, 그래비테이셔널 필드, 중력장은 우리가 아직 이해를 못해요. 양자역학적인 아주 작은 세계에서 그 중력장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게 만약에 이해된다면 사실 요즘 실험적으로 그 중력의 파동을 지금 잡아내는 걸 했죠. 이미 성공했죠. 얼마 전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 존재는 이제 확인이 됐고 굉장히 어려운 실험을 해냈는데 만약에 이런 공상들을 하는 거죠. 우리 핸드폰이 전파로 하는 게 아니고 중력파로 하면은 아마도 과거나 미래 또는 뭐 쉽게 얘기해서 뭐 4차원의 저쪽 세계하고도 통신을 할 수 있다라고 상상들을 하고 있죠.
일단 실험적으로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게 있다는 건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단지 양자역학하고 상대성 이론하고 합쳐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장난인지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로 이제 요 8분 요 짤막한 걸 끝을 내네요. 그게 이제 퀀텀 그래비티라고 우리가 부르죠. 중력을 하여튼 이해를 못하는데 그것도 이제 양자역학 아주 작은 세계에서 이해를 못한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끈 이론 그래가지고 이 스트링 띠오리 나오는데 요 얘기를 하죠. 요거는 이제 모든 물질을 쪼개다 보면은 그 요 끈 형태의 에너지로 존재한다라는 이론이죠. 상당히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요 다크 매터는 요 얼마 전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한 2, 3번에 짧게 얘기했는데 이 우주 전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딱딱딱딱 긁어 모아도 별이니 뭐니 다 긁어 모아도 5%밖에 안 돼요. 95% 우리가 모르거든요. 몰라서 모른다는 것도 요새 와서 제대로 알았죠. 모른다는 것 자체를 이제 알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있다는 건 알거든요. 그래서 있다는 건 아는데 하여튼 뭐 이름을 못 붙이겠으니까 암흑 물질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물질이 곧 에너지다 그랬으니까 또 암흑 에너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물론 차이가 좀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95% 정도 이 우주 전체의 95% 정도는 그런 게 있다는 건 아는데 있다는 건 이제 확실히 아는데 그래서 요즘 그걸 이제 검출하려고 또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중력파를 발견했으니까 그 중력파는 우리 학생 시절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도전하면 안 되는 거, 도전하면 반드시 망하는 거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이제 요즘은 이제 중력파를 검출하려고 도전하면 요즘은 반드시 중력파 그 옛날처럼 우리 학생 때처럼 망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거의 발견했어, 이제 거의 알 것 같아, 이제 이런 수준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조금 더 이제 명확해지면은 이 사람 얘기하는 대로 이제 요 이제 그 필로소피 철학의 범위를 좀 건드릴 수 있지 않느냐, 과학에서. 사실 이제 요거 박사학위를 받으면은 물리학 박사 그런 거 없고 닥터 오브 필로소피 그래서 철학 박사학위를 줘요. 이 정도로 이제 그 8분 좀 넘겠지만 좀 정리해서 이제 MR 피직스 조금 더 좁은 범위로 즉 NMR을 써서 영상을 만드는 그 기본 원리로 접근할 수 있는 이제 물리학 얘기는 좀 그만하는 걸로 그렇게 하죠. 이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요 맵 오브 어쩌고 이렇게 돼 있는 제목으로 이제 찾으면은 유튜브 같은 데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다른 분야도 궁금하시면 좀 보시고 이제 요것도 꼭 좀 한번 보시고요. 요 12분밖에 안 되니까 요거는 조금 이제 말하자면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좀 한 10분도 그냥 좀 있으셔서 보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근데 그 10분만 참으면 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구나 하고 감이라도 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꼭 좀 권해요. 그러니까 너무 포기하고 살지 말고 10분만 투자하면 되니까. 여기 이제 요 웹사이트는 굉장히 좀 다루기가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 요 정도까지 하죠. 이 정도까지 하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이제 MRI로 이제 들어가면서 물론 이제 그 아두이노 뭐 NMR 또 라스베리 NMR 뭐 두 개 같이 쓰는 거 뭐 이런 저런 거를 또 계속 할 거예요. 계속해서
요 MRI 하는 거로 이제 가이드도 좀 받고, 그러니까 끌어당겨 주면서 또 밀어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요 각자 하려고 그러면 진짜로 평생 해도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꼭 MRI를 주로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꼭 NMR 피직스 안 그러고 MR 피직스 N자 핵이란 뉴클레어라는 거 꼭 띄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병원에서 이제 뉴클레어 핵 그러면은 환자나 가족들이 이제 두려워하니까 습관적으로 띄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원자 핵 자기 공명 영상이죠. 거기까지 가는 걸로, 같이 가는 걸로 NMR 자체하고 그렇게. 특히 이제 한 번도 이제 언급한 적이 없었던 이제 화학 분석을 과연 어떻게 하나 하는 것도 이제 좀 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할 일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어요. 감사합니다.